더 넘는 건 쏟아지잖아요.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정의는 당연히 필요하다. 참으로 여러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을 때 서로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 법과 정의라고 하는 그걸 기준으로서 판단해야 되지만 정의로서 모든 걸 이렇게 세상 문제를 푸는 것은 윤활유 없이 있잖아요. 서로 윤활유를 내놓지 않고 금속끼리 이렇게 막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계속 서로 열받잖아요. 예? 후덕, 그러니까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당연하죠. 예. 신세계 강의 굉장히 속 안 들어오셨죠? 예? 신세계 강의 계속 들어오신 분들 다 또 그 옛말 또 해. 제가 정권 초기부터 MB 대통령 상을 가지고, 관상을 가지고 수없이 설명했잖아요. 자, 설명해드릴게. 이렇게 참. 오늘 완전히 그냥 김밥 옆구리가 수습이 안 되네. 자, 지금 현 대통령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눈치도 없는 게 인가이가. 이 학문이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문이 이 동양학에서 어떤 본질을 파악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서구적 방식은 객관, 그 다음에 동양의 방식은 직관이잖아요. 그래서 직관을 하는데 파악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비유치상이 되는 거죠. 비유치상. 자, 그게 뭐냐면 쿵 하면 담 너머에 뭐 하는 소리? 그럴까? 바로 이렇게 그 사물의 물후, 그걸 물후라고 하는데 사물의 그 징후를 봐서 이렇게 아는 건데 생긴 모양을 보기도 하고 현상을 보기도 하고 소리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개를 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현 대통령의 상을 한번 봐봐요. 쭉 이렇게 하다가 위가 잘 열렸죠, 그죠? 잘 열린 모양인데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펑퍼짐해요? 아니면 이렇게 쪽 빠져요? 어느 게 맞죠? 이 쪽 빠진 게 맞죠? 이걸 뭐냐면 상활하첨이라 그래요. 상활하첨. 넓을 활자. 위로는 넓고 밑으로 뾰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아무리 관상책 안 봤어도 윗부분은 뭐하고 통하고? 하늘 통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로 치면 윗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이에요? 윗사람하고 잘 통하잖아요. 그 다음에 밑으로는 왜요? 땅과 친하고 아랫사람과 친한 거죠. 그죠? 그러면 상활하고 하첨의 모양에서 이제 우리가 그 관상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격이 점점 좋아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가 이마의 일월보가 이런 더 좀 전문가적인 기준을 보는 거고. 자, 격이 떨어지는 사람. 자, 이런 상활하첨지상에 격이 떨어지는 아주 격이 천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 이 하첨이니까 가만히 여기 자리 딱 지켜야 하면 택택 자빠져요. 자빠지잖아, 택택. 자빠진다는 말은 자기 생각과 말과 표현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자꾸 잘 바꿔서 말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격이 천한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알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이 말하고. 근데 상대적으로 뭐냐면 뭘 잘하느냐? 자기 있는 자리는 뭔가 해결 못하면서 나무 집에 넘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이마가 먼저 닿잖아요. 그죠? 나무 동네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해결을 잘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외교력이든 외교력.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은 요 라인이 좋죠. 여기 V라인이. V라인이 뭐냐면 한 자리 못 있고 이 사람이 땡기면 거리 갈 것 같고 저 사람이 땡기면 거리 갈 것 같고. 특히 여인은 뭐예요? 여인은 여기 이제 다른 관상학적으로 우리가 좀 예쁘다 이런 어떤 형태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 가만히 안 있고 이 오빠 저 오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온갖 오빠를 만나서 받아먹는단 말이죠. 이게 뭐냐, 이마가 확 열렸으니까. 그래서 매력 있는 거예요. V라인이. 응? 자,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밸런스가 잘 맞으면 그래도 잘 산단 말이에요. 잘 받아 먹으니까. 어쨌든 나를 당겨주는 오빠한테 난 다 간다. 그죠? 다 간다. 자, 그것보다 좀 격이 좋으면 외판사원이 된단 말이에요. 외판사원. 이거 어쩌고저쩌고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형님이라면서. 내 형님밖에 없잖아요. 그것보다 격이 더 좋으면 외교에 관련된 관직을 한단 말이에요. 외교에 관련된 관직. 그것보다 격이 더 좋으면 외무부 장관이 되는 거지. 그것보다 더 뭐냐면 이렇게 상근이 이 천주골이라고 그래요. 천주골을 뚫고 올라간 이런 모양 하고 있으면 영상의 위치에 이를 수도 있다. 영상 위치라는 것은 이제 그래서 보통 이런 상을 아첨은요.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를 가장 바람직한 위치로 봐요. 1인지하 한 사람 밑에 그 다음에 만인을 이끄는. 그래서 보통 대기업의 CEO들이 이런 형들이 많아요. 대기업의 CEO들 있죠. 왜냐하면 오너한테는 잘 모시고 밑에 놈은 어떻게 한다? 막 공군다. 우리 경상도 말로 공군다. 이게 표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절이 막 공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게 예리하니까 어떻게 껴안는 게 아니라 공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는 어떤 기운이 있으면 그 밑에는 휘하가 편하게 산다, 고생한다. 그러니까 완전 천재반. 네? 그리고 요 부분은 하늘 부분이라 치고, 자, 요건 뭐냐면 땅이잖아요, 땅. 그래서 땅에 관한 장악력이나 에너지가 많다, 적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영토 문제가 터지잖아요. 독도, 전하남, 연평도, 다 영토 문제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문제겠죠, 그죠? 부동산 문제니까 세종시, 4대강, 그 다음에 최근에 뭐예요? 내곡동, 사저까지. 땅만 건드리면 이게 골치가 아픈 거라. 왜? 이게 잘하고 못하고 선이 악이 이게 아니고 그걸 감당할 에너지 패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런 모양 가지고 있으면 말년에 넓은 집에 살겠다, 좀 좁은 집에 살겠다. 우와, 천재반. 응?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 측근들하고 우리 뭐 10명이 있으면 4명하고 저하고 개모임도 하고 잘 지내요. 임기 딱 끝났을 때, 자, 봉화마을은 자주 가지 마라. 왜요? 상을봉이 이 지각이 두께는 있고 좋지만 음태 뒤로 물러섰단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턱이 약간 뒤로 물러섰잖아. 이렇게 싹 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지금 이번에 후보 같은 경우 딱 나오죠. 턱이 딱 있잖아요. 근데 턱이 뒤로 물러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태하면은 말년에 어떻게 해요? 남들하고 잘 교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속에 나와야 된다. 아니면 좀 촌부처럼 이렇게 좀 숨어야 돼요. 숨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찾아가면서부터 이게 그 본래 에너지 패턴과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집이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자, 그 큰 집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게 분이라는 게 분. 그렇죠. 이제 수술을 해도, 이거 갑자기 관상 수업으로 넘어가 버렸는데, 예?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있을 때는, 이때는 땅 문제가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시골, 여기 시골. 이거 시골이라 그래요. 시골이 어떻게 생겼어요? 딱 갑옷처럼 이렇게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문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왔다가 싹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응?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땅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땅을 꽉 지킨다, 안 지킨다? 해결한다, 못한다?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스의 상,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직의 크기는 리더의 크기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니까 메모해도 됩니다. 제가 멋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원리가 그래야 되는 거야, 원리가. 그러니까 그 보스가 누구냐를 따라서 그 조직의 명문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패턴을 갖고 있던 그 양반이 해결 못하는 거를 어떻게 해요? 주로 땅에 관한, 그죠? 땅에 관한. 그 다음에 뭐냐면 윗사람이 아니라 아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거 껴안는 모양이죠. 껴안는 모양.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 그러니까 자꾸 이 기운이 발생하니까 밑에 놈이 많이 붙어 있다 없다. 지금 측근들이 다 어디 가 있죠? 그분 측근들이 다 안 좋은 데 가 있잖아. 교자로 시작하는데 왜 그럴까?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그렇죠. 요건 부하단 말이에요. 부하, 휘하 또는 부하잖아요, 그죠? 부하. 요건 뭐냐면 윗사람이잖아요. 윗사람, 그죠? 윗사람하고 잘 지내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건 좋은데, 윗사람, 근데 이 아랫사람과의 어떤 소통 인자가 에너지적으로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명분이 있다, 없다, 이런 게임이 아니라니까요. 그럴 만한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걸 아울러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지, 뭘 하면, 비유치상. 눈치도 없는 게. 딱 보면 모르냐고, 보면. 이 양반, 이게,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된다, 해결이 좀 잘 된다, 안 된다. 취임 그날만 기다리라니까. 그 전에 스탠바이 하고. 도사는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니까. 왜? 미래를 알고 있는데, 미래를 아는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게. 그건 국민 이기주의고, 대통령도 잘 살아야지.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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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옛날 비결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 그래서 제가 7년 전부터 다음 대통령은 박이다라고 수많은 언론 다 뒤져보라니까 공부를 안 하셨구나. 예? 그거 안 된다고 해놨잖아. 그거 앞으로는 잘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참, 이게 왜냐면 남의 핸디캡을 자꾸, 이게 혹시나 노출되는 곳에 우리가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마에 이제 일월각이라는 게, 우리가 그 사람의 관직의 높이를 볼 때 보는 부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출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귀 가스 라인, 윗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일월각. 이걸 이제 일각월각이라고 하는데, 일각월각이 이렇게 쭉 솟아야 동물의 뼈처럼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법령, 그 다음에 취향, 이런 것들을 봐서, 저 사람은 차관급이다. 저 사람은 장관급이다. 이런 걸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높은 관직을 구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코의 산근이 천주코를 뚫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하늘과 어떻게 해요? 이게 소통하는. 노무현 대통령 보면 코가 막 이마로 확 찌르고 올라가잖아요. 좁은 이마에 코가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큰 코가 이마 하늘로 확 통해 있잖아요. 지금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코가 어떻게 해요? 코잖아요. 이게 상근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니까. 상근이. 그 다음에 요 양쪽에 발달된 부위를 우리가 일각월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맨날 덮고 다니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참, 뭐 때문에 그걸 덮고 다니는지 몰라요. 이게 머리 덮는 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 월간조선 지난달 호를 봐보세요. 제가 안철수가 안 되는 8가지 이유. 그 중에서 알아서 편집을 쓰시라 해가 한 4가지 정도를 이유로 그냥 편집해놓고, 그래도 너무 또 심하게 표현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갈무리를 하자 서로 이렇게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비유치상. 이 징조가 안 좋은 거예요. 이마를 딱 덮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바보야. 우리 그 내용 보고 올렸다니까? 월간조선 10월은
11월로 나온 시기가 10월 말에 나온단 말이에요. 한 달 전에. 그 내용 봐봐. 왜 안 되는가? 응? 이 말 듣고 나면 봐봐. 이게 뭐냐. 야, 이 바보야. 이렇게 하면. 야, 이 바보야. 이러면 애들도 이란다. 응? 자, 개의 이마에 털이 많아요. 원숭이 이마에 털이 많아요. 예? 개는 이마 자체가 없잖아요. 그죠? 그 원숭이는 이마가 조금이나마 있잖아요. 누가 인텔리전트해요? 개하고 원숭이하고. 그러면 자, 원숭이 이마가 넓어요? 사람 이마가 넓어요? 그럼 누가 더 지적인데? 이마가 좁은 사람하고 좀 있네, 그러면. 그게 이제, 물론 형태, 모양, 이런 거 다 따지지만, 기본적으로 머리의 어떤 그 스타일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흐르고 있는 에너지 패턴이거든요. 동쪽에서 바라보면 머리가 동쪽으로 넘어가잖아.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 흐르고 있는 경향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건데, 헤어스타일이라는 게. 그래서 뭐냐면, 스님들은 어떻게 하는데, 헤어스타일을. 와, 스님 스타일. 이 머리카락이라는 게 설명하면 길어요. 근데 하여튼, 센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 말을 덮으면 뭐냐면, 자, 이마에 털이 많이 어쨌든 있는 모양이면은 동물의 세계로 가고, 그죠? 동물의 세계. 이마에 털이 없으면 사람의 세계로 가고. 그렇잖아. 관상학적으로 제일 좋은 헤어스타일 자, 예? 아니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한다고 다 좋은 그게 아니고, 그것도 잘생겨야지, 잘생겨야. 예?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그 사람의 지적인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자, 이 말을 덮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심. 그 야심을 가진 행위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 늦게 출마했잖아. 어저께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갔잖아요, 미국. 그러니까. 참으로 치사하잖아요. 그렇지. 그걸 못 견뎌서 나가는 거잖아. 이런 치사함이 어딨어요. 본인이 가진 그 좋은 이미지를. 자꾸 야심을 갖는 듯한 모양을 가지고는 만인으로부터 사랑과 총애를 받을 수 있는 그 문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는 놈 치고 잘 나가는 놈 치고 이마 덮는 놈이 어디 있는데. 그 완전히 안철수 확 밀어주셨어요. 누가 밀어주는데요? 같이 지금부터 같이 했잖아요. 더 좋게. 될 수가 없다는 거지. 안 되는 건데 에너지가 안 되는 거다. 이걸 잘 된 거다 못 된 거다로 파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안 되잖아. 에너지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서로 뭐 줄다리기를 했을 때 천군 우리 편, 백군 우리 편이 아니고 에너지가 없으면 그 결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물론 이제 운세적으로도 또 섬세하게 제가 다 설명해놨어요. 월간 조선지나 잡지 아시죠? 네. 맞아. 거기 보면은 왜 안 되는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냥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비유치상이라는 거 이게 항상 뭐냐면은 이제 징조나 물후, 물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소강절의 그 무릉점이라는 거죠. 무릉점. 사물에 응해서 이렇게 점을 치는 거. 그 뭐냐면 아침에 대문을 열고 나서는데 새가 소리를 지르면서 뭐 이렇게 지나가더라. 오늘은 이게 뭐냐면 소란스러운 일이 막 자꾸 생기겠구나. 먼 데서 소식이 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점을 쳤던 것들이 무릉점인데,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뭐 상황 이런 것들을 봐서 미루어서 이렇게 다가올 징조를 이렇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는 뭐가 있어요, 하늘에? 구름은 먹을 줄 알면 곧 비가 온다는 걸 아는 것처럼 자연이란 뭐냐면 늘 뭐냐면 자기 어떤 모양을 드러내기 전에 예시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을 보고 우산을 드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고, 비가 떨어지는데도 우산을 못 찾는 놈은 그게 참 바보 같은 놈이고, 그런 거죠. 네. 네. 네.
예? 그거 사주하고 예. 관상하고 같이 맞아 들었습니다. 그 이미 비결에 있다니까 여인천하라고요. 예, 여인천하. 반드시 여인천하가 온다 했거든요. 여인천하. 거기에서 그러면서 옛날에 그 원음방송이라고 있어요. 그때 제가 또 그 새벽에 그 같이 아침 뭐 출퇴근 시간 프로그램에 그렇게 원음방송에 그 인터뷰를 하면서 여인천하의 운이 오는데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첫 여성 총리가 있었거든요. 성은한. 예. 그게 보통 사람들이 그게 뭐 권력 구도와 파워 게임이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역의 원리라는 것은 뭔가 그런 징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징조로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은 뭐냐면 여인이 뭔가 크게 장악할 수 있는 터널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답이 여러분 지갑 속에 이미 있다니까? 신세가 그러니까 대왕보다 누가? 대왕보다. 여자가 이제 오만하고 이거는 그게 바로 이제 비유치상이라는 우리는 벌써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말 그대로 역사 속에 그 대왕과 같은 존재 위에다가 그것도 5배. 예. 예? 그런 것도 그런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당연하죠, 그게. 여자의 기운이 올라오고 그럼 이제 여권 시대가 확실하게 오겠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걸 곳곳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봄이 오는 소리, 봄이 오는 모양을 우리가 알지 못하도 추운 입춘 전후가 돼서 강변뚝을 걸으니까 쑥이 올라와 있네. 날씨는 춥고 바람은 부는데 뭘 알았다? 봄이 곧 올 것을 알았노라. 예? 그 쑥이 조금씩 올라오더라고요. 그 추위에. 아시겠죠? 아까 스님이 30년 뒤에 온다는데 그분이 지금 그분인 거예요. 그게 그런 자예요. 알았어, 그냥. 예. 그러면 선생님 예. 여인천하가 어디까지 갑니까? 여인천하가 그래서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 연구를 열심히 안 봤는데 우리는 프로니까 이게 들어와야 답을 해주니까. 근데 그것까지 제가 아직 연구를 덜 했으니까 일단 뭐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배운 거니까. 아무튼 이제 큰 흐름이 원래 이제 역에서도 이제 역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선생의 그 정역이라는 역에는 이제 후천개벽. 후천개벽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증산교나 또 뭐 대순진료 이런 데서 뭐 보통 그걸 채택에 쓰고 있는 그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후천개벽의 시대가 그 1984년도 지금으로도 한 20년 전. 그러니까 거기는 뭐 노는 게 만년 단위니까 만년에 20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흐름이 뭐냐면 우주의 가을에 어떤 기운 들어가고 가을이 온다는 것은 음의 기운이 득세하는 것이고 음의 기운이 득세한다는 말은 여인이 뭐예요? 크게 뭐냐면 역량을 발휘하고 아우르게 된다. 그 기본적인 흐름이 있죠. 김지아 시인 그분도 그 역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음의 시대. 음의 시대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영양가 있는 시대거든요. 앞으로 영양가 있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크게 뭐냐면 사물을 바라볼 때 음양적인 특성으로 자꾸 쟤는 양의 기운이 많으냐 음의 기운이 많으냐 섞여 있느냐 섞여 있다면 양의 기운이 좀 더 많으냐 음의 기운이 많으냐 그걸 갖다가 늘 이렇게 가늠을 해보는 훈련을 하면 간단 명료하게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사람은 지금 원래는 성격이 소심한 사람인데 열을 억수로 받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뭘로 연결돼요? 그 폭발. 그걸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간단 명료하고 일단 5분법은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5단계의 운동을 나누어 보는 거니까 이것도 훈련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만 크게 음양 정도로만 가지고도 자꾸 아울러서 분류를 갖다가 하는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뭐냐면 다음 단계의 운동은 이러하겠다. 그렇게 그죠. 우리가 공을 던져가지고 쭉 올라가다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이런 상태에 있다. 이러면 이걸 어떻게 예측해요? 이 다음을 더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요 중간 단계를 우리가
일종의 미분 상태죠. 시간적인 미분 상태. 이 구간 쪼개가지고 보는 거죠. 보니까 이상하게 위에 있긴 한데 더 오르지도 못하고 옆으로 빌빌빌 기더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곧 떨어진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예측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측 능력. 네. 하다못해 우리 예측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버스를 탔다. 빨리 관상을 봐야 돼요. 누가 먼저 내릴 거냐. 그래서 그 순식간에 딱 보고 딱 제일 빨리 내릴 사람을 뵀는데 어떤 사람은 뭐 종점까지 일하고 있대요. 예, 그리고 예측 능력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직업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닝을 많이 한 것이고, 여러분은 이제 교양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건데, 적어도 이제 이런 어떤 기준, 용어,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인 키워드로 익히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들어가다 보면, 아, 지금 저게 양운동이냐, 음운동이냐. 예. 달이 떴다 하면, 아, 이게 음의 기운 속에 내가 갇혀있구나. 그것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도 스트레스가 적다니까요. 예. 가슴에 병이 안 걸려요. 예. 옛날에 어느 장사를 하는 분이 장사가 하도 안 되니까 이곳저곳에 막 물으러 다닌 거예요. 물으러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물어보러 간다. 이렇게.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산에 있는 그 고승대덕 스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스님, 제가 장사가 안 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스님이 뭐라 하냐면, 그럼 안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뼈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뭔가 지혜의 한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장사 안 되니까 하지 말아요. 그죠? 참네. 얼척이 없네. 이러면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내가 자기 이제 스타일대로 장사를 계속 한 거예요. 한 말씀 더 안 돼가지고 결국 손 다 털은 거예요. 그냥 쫄딱 말아먹고. 예. 쫄딱 말아먹고, 예. 이제 1년 반이나 2년쯤 지난 뒤서야, 그때서야, 아, 그냥 차라리 막 그때 접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 오동잎, 한잎, 두잎. 그다음 뭐예요? 떨어지는, 예. 근데 왜 오동잎이 가을을 부르냐면 잎이 넓잖아요. 오동잎이. 그죠? 잎 넓은 놈이 계절의 변화에 가장 빨리 반응하게 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막 늦여름에도 우리는 산속에 있을 때 보면 오동잎이 얼마나 많이, 여름에도 떨어져요. 밤에 기온이 차가우니까. 그게 오동잎 떨어질 때 가을이 올 줄 알았다. 자, 이런 어떤 훈련이라도 하면 늘 뭐냐면은 안테나가 올라가 있는 거죠. 안테나 올려놓고, 아, 저건 양이야, 음이야. 이것만 부지런히 훈련해 봐도, 아, 다음 장면은 이걸로 간다. 이거 다 할 수 있다. 예지 능력이라는 게 뭐 아주 대단한 어떤 유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걸 놓치느냐. 자기 탐욕으로서, 아, 내가 저게 빨리 밤이 돼야 되는데, 자기 탐욕,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자기한테 유리한 걸 자꾸 찾게 되고. 자연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연은 그냥 지 하나 빠지든 지가 들어오든 그냥 아침, 점심, 그 다음에 저녁, 밤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원리적으로 우리가 좀 생활 속에다가 또 정서 속에다 확 묻어놔야 된다는 거죠.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고. 당연하죠. 안 되는 건 안 돼요. 옛날 개콘에도 나오잖아요. 안 되는 놈은 안 된다고. 근데 왜 영원히 안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때, 그 구간, 그 시기에. 그거를 이제 인위적으로 막 극복하려고 막 압력을 주면 줄수록 계속 갈등만 생기고 노이즈만 생기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안 될 때는 그냥 안 되는 대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육학에서 우리가 피그말리온, 스티그마, 그런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교육에 의해서 뭐가 좀 바뀐다. 아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지가 그런 가진 어떤 본성이나 에너지를
결국 어느 날 그냥 발현시켜주는 어떤 보조적인 어떤 역할이다. 뭐 이런 아직도 교육화에서는 논쟁이 많이 있는 건데, 운명에서는 뭐냐면 이제 때예요, 때. 예, 때가 공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내재적인 에너지가 결국은 주동이다.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예, 맹모 삼천지교의 교훈이 뭐예요? 맹자 엄마의 그 뜨거운 열정과 학문에 대한 공부에 대한 열정과 자식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의 맹자를 만들었다. 이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그래 다 그렇게 쓰면 돼. 이게, 예. 교과서적인 답이죠, 그죠? 예.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라. 맹자 엄마가 아주 현명했더라면 처음부터 서당 옆에 살았을 거다. 뭐 하려고 뭐냐면 사람들 장사 치르는 곳 동네에 살았냐 이거죠. 약간 띵한 그것 때문에 그죠. 생각을 못 한 거지, 생각을. 그리고 시장판으로 이사를 가서 맹자가 막 그냥 뭐 상인들 장사하는 놀이를 하고 지내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무릎을 치고 아, 사람은 환경의 영향 속에 결국은 살아가는구나. 그걸 갖다가 그때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서당 옆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 열혈성, 그건 무조건 높이 사야 되죠.